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요. 소위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쉼터 이야기가 요즘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뉴스가 떠들썩하죠. 아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이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해당 논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코드는 다음 두 가지와 같습니다. 자, 쉽게 말해가지고 이번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동안 시민단체가 할머니들의 사연을 팔아가면서 모금을 하고 또 수많은 경제적 이익을 지난 수십 년간 누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돈들을 이제 뭐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한적한 교회에다가 이렇게 멋진 집도 구매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휴식 공간으로 우리가 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대외적으로 명분을 내걸어 왔다는 것인데,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재 심상치 않은 팩트들을 보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정비리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할머니들의 사연을 팔아가면서 모금을 했는데 그 돈이 정작 할머니들에게는 제대로 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알고 봤더니 과연 충격적인 사실이 현재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들은 이런 쉼터의 존재 자체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것이죠. 할머니들은 이런 쉼터 자체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TV를 보고 나서야 쉼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치가 떨린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게임이 끝난 것이죠. 당사자들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동안 할머니들을 앞에 내걸고 그동안 그렇게 사연팔이 감성팔이를 해대던 저 사람들,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십억 원이 넘는 돈들을 전 국민들한테 모금하고 뜯어냈었는데, 정작 이 양반들이 뒤에서는 그런 자금들을 본인들의 편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엉망으로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더욱더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왔던 공로로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지금 해먹게 생긴 윤미향이가, 자, 심심한 사과는 전하지만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 사퇴는 안 한다라면서 놀랍도록 뻔뻔한 강철 멘탈을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심심한 사과를 하지만 사퇴는 안 한다라고 믿을 수가 없는 멘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멘탈이 진짜 후덜덜하죠. 역시 저 정도 정신적인 맷집과 뻔뻔함, 배포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 헬조선에서 정치 해먹을 수 있나 봅니다. 자, 충격적인 폭로가 이제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기부금을 그렇게 받아 챙기면서도 할머니들한텐 1,000원짜리 한 장 제대로 안 돌아갔다. 자, 할머니들의 피값으로 저 사람들이 호의호식을 했다. 윤미향이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폭로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치 상식처럼 대중들의 머릿속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거대한 반일파리 좌파 카르텔 사기극의 충격적인 민낯이 이제 전 국민들 앞에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할머니들을 팔아가지고 본인들의 데모에 이용해 먹고 있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온 돈 지금이라도 토해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인들, 자녀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더욱더 가관입니다. 어머니의 계좌를 전부 다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정 의원이 보냈다고 하는 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과거에도 이미 정대협이 우리를 앵벌이처럼 이용하면서 감성팔이의 도구 수단으로 팔아먹어온 악당들이었다라는 또 할머니들의 성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성명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다들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나라는 100억 원이 넘는 그런 10억 엔이 넘는 돈을 받아낸 적이 있었는데 다들 뉴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 시점에 와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때 당시에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도 받아냈다는 게 사실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수없이 저 같은 사람들이 강조를 했었는데 당연히 대다수 일반 국민들께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왜냐? 그때는 반일 감정에 국민들이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대중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그 성역, 신화들 말입니다. 거짓된 신화, 날조된 신화 말입니다. 가짜 성역들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해버렸냐면 이런 나쁜 선동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자한당은 친일파 세력이다. 박근혜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이 한심한 논리 구조에서 소위 대학을 나왔다는 이런 가장 똑똑하고 재능 있는 젊은 국민들조차도 상당수가 이런 날조된 논리 구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 팩트가 만천하에 드러난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저때 당시의 일을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로 할머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뉴스나 여론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냉정한 사고,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때 당시에 한국에 돈을 왜 주냐고 일본 아베 정부도 일본 내부로부터 우파 세력들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압박을 당했었다는 건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저게 바로 어른들의 외교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찌됐든 간에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고 보상급을 받아내는데 실제로 성공을 했고 이 문제를 한국의 우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했었고 또 반면에 일본 아베 역시도 이 문제를 통 크게 한 발 양보하고 합의를 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지긋지긋한 역사적인 반목을 종결내고 한미일 삼각연대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저때 당시에 두 사람이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때 당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저 합의에 만족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0%가 넘는 할머니들은 실제로 또 보상금을 수령해가지고 남은 여생이라도 좀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을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수많은 팩트들, 무수한 기사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때 당시에 누가 그러면 저 합의를 퇴짜를 놓고 있었느냐? 그 돈은 더러운 돈이라고 받으면 안 된다고 누군가가 악을 썼다는 거 다들 아시죠? 더러운 돈이니까 할머니들 받지 마십시오. 돈 받는 할머니들은 배신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쁜 불명예스러운 외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할머니들이 받고 싶다는데도 그 돈을 못 받게 했던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정의연을 비롯해가지고 좌파 시민 단체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위안부 문제가 종결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좌파 세력과 각종 수많은 반일파리 시민단체들입니다. 이들에게 반일, 타인의 아픔이라는 매우 유용한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반일과 타인의 아픔이라는 것들이 매우 유용한 정치적 도구이자 돈벌이 재테크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민족적인 문제가 양국 정식 정부 간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합의가 되어 버린다면 이제 사건이 종결되어 버리는 거죠. 피해자들이 그 돈을 수령해 가 버린다면 사건이 종결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파 세력들이 그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인 반목을 그만두고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바로 가장 큰 피해자가 영원히 명분 싸움에만 목매달고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 자칭 민주화 세력들, 좌파 세력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과 감성에 취약한 우리나라 국민들을 선동하는 데 있어서 반일 감정이라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정치적 도구이자 수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제가 입만 열면 좌파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만학의 근원들이 저것들이다. 저것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내가 왜 그렇게 이제 저쪽 사람들을 미워했느냐? 간단합니다. 좌파에게 타인의 아픔과 눈물이란 목숨이란 그저 자신들을 위한 유용한 정쟁의 도구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들의 치떨리는 비인간성, 대하드라마, 역사소설, 사극 속에서나 볼 법한 권모술수들, 암투만능주의, 수단이야 좀 어떻든 간에 목표만 달성하면 그만이다라는 저런 식의 결과지향적인 태도를 그래서 제가 혐오했던 것입니다. 저런 춘추전국 시대 뺨치는 저런 추잡한 세상,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한 국가가 생산적인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그 혼란 속에서 희생되는 건 바로 나와 여러분들 같은 힘없는 일반 국민들, 백성들, 민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굵직굵직한 운동권 인간들, 건축업자, 시민단체, 좌파 언론 카르텔 이르기까지 줄줄이 소세지고 한번 까보니까 회계장부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조금씩 팩트에 접근을 해보니까 줄줄이 소세지라는 것이죠. 이놈 저놈 안 엮인 놈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저 사람들은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떠들어대고 인권을 떠들어대고 피해자의 눈물을 떠들어대던 인간들인데 이 양반들이 실제로는 돈이 되는 곳이라면 귀신같이 엮여 들어가가지고 뭐 얻어먹을 것 없나, 콩고물 떨어지는 것 없나 뜯어낼 연구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파 사람들은 최소한 정당하게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노동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든 기업 운영을 스스로 하든 자기 스스로 정직하게 벌어먹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좌파 세력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늘 이런 식으로 평소에 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척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실제로는 뒤에서 대한민국의 등뼈 뒤에 달라붙어 기생하고 피를 빨아먹는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때 이제 시민들한테 거둬들였던 그 조의금을 가지고 할머니의 목숨값을 가지고 어디에 저 인간들이 보냈다고 합니까? 그렇죠. 사드 반대 집회에 보내고 천신만고 끝에 자유를 찾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탈출했던 그 탈북자들을 다시 강제로 붙잡아다가 북한으로 보내버리는 이제 그런 짓거리들을 추진하는 단체에다가 후원을 했다지 않습니까? 사드 반대 집회에 돈을 주고 탈북 종업원들 북송 추진단체에 돈을 보내주고 이런 곳에다가 돈을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악마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비리라든지 각종 부정 정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도저히 한 개 영상에서 그 모든 비리들을 다룰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평소 반일파리, 피해자의 눈물을 그렇게 운운해대던 도덕적 슬로건을 걸쳐 입고 있던 저 인간들의 민낯을, 처참한 민낯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전부 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대되는 짓만 골라가지고 하고 있었고 북한에 충성하는 짓거리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밝혀진 사안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조족지혈 10%도 안 된다는 것이죠. 밝혀진 극히 일부분의 민낯이 이 정도로 추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치 사회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볼 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입만 열면 좌파 세력들 나쁘다, 한국 사회 온갖 분야에 저 인간들이 문어발처럼 뿌리내리고 있는 거대 카르텔의 위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눈을 떠야 된다라고 입이 아프도록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제발 이런 진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진짜로 본인들의 편인지 피하 구분을 똑바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국민들이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전교조 교사들에게 세뇌 교육을 받고 좌파 언론과 매스미디어, 드라마, 방송이 보여주는 끝없는 거대한 좌편향적 세뇌의 교육을 받아버리면서 대한민국에서 정치사회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사고관념이 자연스럽게 좌편향적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 더러운 그 물감들을 스스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악마가 우리 상식과는 반대였습니다. 저쪽에 시뻘겋게 막 이렇게 머리가 불타오르면서 뿔 달린 무시무시한 극우 세력인 줄 알았던 사람들, 일베고 괴물 같아 보였던 사람들이 사실은 못생긴 천사였던 것이고, 반대로 저기 빛나는 아름다운 백조 날개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왠지 모를 선량하고 착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다 가지고 있던 저 사람들이 놀랍게도 실제로는 아름다운 악마였다는 것입니다. 못생긴 천사와 아름다운 악마, 근본적으로는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름답다는 그 겉모습, 현혹, 외모에 우리가 이제 눈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생겨도 천사는 천사고 아무리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할지라도 악마는 악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우리가 유명한 그런 위대한 문학 작품, 서양 문학 작품들을 보다 보면 인간들이 왜 그렇게 주인공들이 악마의 꼬드김에 쉽게 넘어가고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실제로 악마의 속삭임이 매우 그럴듯하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우리 현실 세상에서 사기꾼과 악마들은 절대 무서운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네 영혼을 지옥불에다가 태워버리겠다고 그렇게 바보같이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콤하게 접근을 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여론을 장악해놓고 선입견의 장벽과 철옹성 같은 고정관념들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세뇌시켜 놓은 뒤에 대중들에게 세뇌시켜 놓은 뒤에 그런 식으로 국민들과 대중들의 보편타당한 건전한 이성과 상식의 기준치를 서서히 병들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반일 감정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그동안 양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참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받아왔던 대접을 생각해버린다면 좀 슬프다는 거죠. 바른 말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극우 취급, 일배 취급, 괴물 취급하면서 진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것은 다름 아닌 국민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제발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반에 이런 식으로 거대한 거짓말로 쌓아 올려진 탑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